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마지막 구항은 Test on Completion, 즉 건조 완료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이었습니다. 건조가 완료되고 테스트를 통해 성능도 확인하였으니 발주처, 즉 인플로이어에게 프로젝트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인수인계 후 발주처 주관으로 추가 테스트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이유는 발주처의 의지일 것입니다. 테스트 주체가 발주처로 변경되었더라도 프로젝트를 건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기술적 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서 조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루겠지만 인수인계 이후까지 하자 보수를 제외한 책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비스 항목으로 처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결함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Defect Liability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fect Liability 항목도 가능하다면 시기별로 책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EPC 기업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선 계약 조항에서 프로젝트 완료까지 필요한 조항들을 모두 언급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EPC 기업의 주요한 계약의 목적 중 하나인 14망, 계약 금액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별도의 에피소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14항은 베리에이션 조항으로 계약 이행 중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EPC 프로젝트에서 계약 기간 동안 변경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할 수도 있고 따라서 금액도 수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문에서는 베리에이션이라 제목을 붙였고 체인지 오더 혹은 베리에이션 오더 등으로 표현하는 계약서도 다수 존재합니다. 15항은 디폴트 오브 컨트랙트로서 계약자가 프로젝트 중간에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6항은 앞선 15항 디폴트 오브 컨트랙터와 상응하는 항목으로 디폴트 오브 인플로이어, 즉 발주처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주처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대금 지급을 못하는 등 계약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7조항은 리스크 앤 리스폰시빌리티 항목으로서 변호사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조항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니 17.1항과 같이 계약자의 일방이 제3자와 소송 등에 연루되었을 때 다른 계약자에게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인덴디케이션 조항도 있고 17.3과 17.5조항과 같이 이유와 상관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18항목은 인슈런스 항목으로서 리스크를 해칭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발주처와 계약자 간 어떤 보험을 누가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원무 분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수혜자와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수령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항은 폴스모저, 즉 불가항력으로서 전쟁, 지진 등 합의된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계약자 일방이 계약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합의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스모저는 액트 오브 가치라 불리기도 하는 항목입니다. 참고 문헌에서는 마지막 조항으로 클레임, 디스퓨트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은 일상입니다. 카운터파트 간 협의를 통해 합의 조정이 가장 우선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의 단계를 높이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자 판단으로 진행하는 등 합의를 위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목적은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피소드 6, 7, 8 등 3회에 걸쳐 계약서 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요 계약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계약 협상과 계약 관리 업무 시 참고가 될 만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제2의 직장 운영자이며 EPC 기업의 성장 전략의 저자 전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